자, 이제 바로 유사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자,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수염을 깎으셨군요. 어제 안 깎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수염이더라고요. 다크서클이야, 다크서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네. 자, 유사남님 오늘 일정부터 한번 챙겨주세요. 네, 일단 오늘 일정 먼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오늘 에너지 단기 전망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에너지 관련해서 만약에 천연가스나 오일 관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지켜봐야 될 만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3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과 더불어서 많은 연준위원들의 연설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메스터 총재와 카시카리 총재, 그리고 수잔 콜린스, 그리고 패트릭 하커 총재까지 4명의 연준위원들이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오전 10시 미동부 기준으로 제넷 옐런 재무총재가 나와서 현재 인터뷰를 준비 중이다. 현재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정된지에 대한 코멘트가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제 나왔던 지표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나왔던 ISM 서비스업 관련 지표들 너무나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저께 나오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 관련해서 우려들이 좀 나왔다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식들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굴수비 총재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어저께 나왔던 굴수비 총재도 우리가 아직 더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파월과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비둘기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태까지 나왔던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던 지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처럼만 나와준다면 빠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로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엔 테이블 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남겨둠으로써 파월보다는 소폭이나마 조금 더 비둘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발언을 앞두고 있는 연준위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대체로 좀 비둘기적인가요? 아니면 좀 혼조인가요? 아니면 대체로 매파적인가요? 일단은 메스터 총재와 카시카리 총재가 사실 요즘 대부분 조금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라 아마 조금 매파적인 친구들이 더 많을 예정이고요. 뭐 콜린스 총재 같은 경우는 잘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보통은 중립 쪽 패트릭 하커 총재는 그나마 좀 비둘기스럽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아마 오늘은 조금 더 매파적인 친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BS 자사주 매입을 좀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UBS가 드디어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2024년까지 최대 10억 달러를 목표로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와의 통합 1단계를 완료한 이후 이제 순신규 자산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드러난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UBS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전년 대비 27% 증가한 주당 0.7%의 배당금을 제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미래지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의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사실 에스티라우더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은 뭐 지속적인 좀 감원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기업들이 좀 감원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스냅이 1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감원과 에스티로더도 사실상 3,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자른다라는 소식을 포함하면서 사실 지속적인 감원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어닝콜 때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블룸버그 쪽에서도 의견을 좀 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크 쪽의 감원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표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일단 이번 쿼터 1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이미 반 정도만 왔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미 쿼터 3와 쿼터 4보다 전년도의 수치를 넘어섰다라는 데이터가 보고가 됐고요. 아마 2023년 2분기보다 높은 실업률 데이터가 높을 가능성이 보다 높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많이 블룸버그에서 언급됐던 내용은 현재 두 가지 이유로 현재 사람들이 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AI 도입으로 인한 로테이션, 두 번째로는 일단 조금 더 지금 회사들의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오버 고용된 인력들을 자르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들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 AI에 대한 기술 향상 때문에 약간의 좀 그러니까 감원이 저는 일어나는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아니 코로나에 대한 감원이 지금까지 이어질까라고 봤을 때 약간 그런 거죠. 벌써 사실 코로나 때는 음. 정말 무분별하게 많은 인원을 뽑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막 수요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사실 그때 코로나 때는 해상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모든 걸 해결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력을 많이 뽑아놨는데 이게 좀 시간이 그러니까 회사의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아뒀던 돈을 조금씩 쓰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구조조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증시의 움직임은 되게 가파르지만 경제에서 이 실물 경제에서 이게 발현되는 시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일단 유선남님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사이에서 이미 좀 인력 감원에 대한 신호를 이미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여러모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회사들이 여러모로 조금 감원을 통해서 주가이익의 상승을 도모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감원을 발표한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주가 상승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진율 상승을 겪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존이 전년도와 그리고 재작년에 어마어마한 인원 감축을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은 미스를 하지만 EPS에서 커다랗게 비트를 하는 결과를 갖고 왔고 예.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도 사실 EPS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원을 통해서 여러 수익성을 늘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ST로드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사실 AI 쪽 섹터에 대한 로테이션 사실 많은 기업들이 메타도 언급했다시피 자사 내부의 직원들을 자르고 나서 다시 또 이런 사람들을 AI 쪽으로 다시 또 리트레이닝 시키는 결과가 좀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두 가지 신호가 겹쳐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도이치방크에서 그 리세션 전망을 아예 철회해 버렸습니까? 맞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을 아예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GDP 상승을 1.9% 상승으로 이번에 기준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도이치뱅크가 이번에 중요했던 이유는 일단 가장 먼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예상한 은행이 이번에 들어서 다시 바꾸게 된 점이 아마 가장 커다란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도이치뱅크가 언급을 한 게 노동시장이 탄력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연준이 6개월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리고 또한 지난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재정 상황도 완화돼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줄었다며 올해 경기 침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양호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 밑에 이야기 또 뉴스가 있는데 블랙 먼데이 신호가 감지된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왜 그런 것만 보이죠? 자극적이네. 네. 자, 이 맞습니다. 소식, 사실 예. 요것도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와봤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로젠버그 리서치의 회장인 데이빗 로젠버그가 반대로 경기 침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양쪽의 의견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로젠버그는 미국 증시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1980년
블랙 먼데이 폭락과 유사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면서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제 지난주 S&P 500이 지수가 상승 마감에도 불구하고 지수 내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상승한 종목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며 현재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며 이는 증시 상승 랠리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블랙 먼데이 혹은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경고를 보냈다는 얘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블랙 먼데이 오면 정말 뭐 월요일만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일단 하지 맙시다. 일단 월요일은 네, 피하자. 방송하지 맙시다. 어차피 월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 그러네요? 예. 이번엔 없겠네. 이번엔 네, 없다. 다다음 이번엔 주. 블랙 먼데이 없다. 네, 이번엔 없습니다. 네. 우리가 방송만 안 하지 미국 시장은 열리긴 했는데 어쨌든. 아니 근데 유선남님 이런 투자자 서한은 굉장히 우리가 그런 분들이 계속 의견 바꾸죠. 시장 상황 변하면 또 바꾸고 하죠.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사실 근거를 뭐 각자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는 경기 침체를 가리키기보다는 골디락스 쪽이나 혹은 연착륙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런 이야기가 물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이야기라서 아무래도 그냥 양쪽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듣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택하시는 게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유선남님이 중국 통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사는 중국 통. 자 중국 추가 부양책을 논의한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항생지수가 4%, 5%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현재 구제책을 규제당국과 중국 주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당국은 빠르면 화요일 오늘 기준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현재 규제당국이 시진핑 주석과 시장 상황을 브리핑하고 현재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대탈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가 켜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죠 중국 시장이. 그쵸. 그래서 어떻게 또 변동성을 보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아까 또 이조 기자님께서 또 이야기 잠깐 해주셨지만 노보노디스크가 위탁 생산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는데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다이어티약은 이제 두 번째 반도체가 되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일라일리가 어닝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도 하지만 노보노디스크도 여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다이어티약이 호황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탁 생산 2위 기업을 22조 원에 인수를 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현재 위고비 같은 경우는요. 처방량이 미국에서 148% 증가를 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JP모건이 이런 인수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 정확히 얘기하면 세계 의약품 2위 생산 위탁 개발 업체인 CDMO를 카탈런트를 품었다라는 소식을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메디어? 그러니까 2위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러니까 스위스 론자를 2위라고 하기도 하고 스위스 론자가 1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왜냐면 그렇게 되면 삼바가 생산량으로는 1위인데 이게 이 순위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론자 1위, 캐털런트 2위, 우리가 아마 5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이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생산량 기준으로는 1위인데 또 우리나라 기업이 또 5위면 좀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신 거죠? 네, 그러니까 기준 따라 삼바가 다르다고. 5위가 되는 게 아니, 일단 싫어. 삼바 1위 합시다 그냥. 생산량으로 1위니까. 생산량으로 갑시다. 1위니까. 우리는.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게 자, 아담 뉴먼. 네. 댄로 위워크 플롯 입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현재 아담 리먼과를 포함한 자본 제공자들이 댄롭과 함께 파산 중인 위워크를 인수하기 위한 입찰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 두 명은 사실 위워크의 공동 창립자들인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위워크를 파산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몇몇 입찰자, 몇몇 채권자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자금을 모색해서 위워크를 인수하는 부분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나온 뉴스로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전달해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위워크의
기본적으로 인수가 되지 않는다면 파산 계획은 상위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신용한도 제1선 채권 및 제2선 채권을 포함한 채권자들 관련해서는 손해를 많이 보지 않을 것 같지만 세 번째 순위 채권자와 무담보 채권자들은 아마 크게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담 유머는 자기가 망쳐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돈 어. 그 뭐 이렇게 허투루 쓰고 막 어. 술 마시고 막 얼마나 놀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 허투루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처럼 살다가 다시 위워크를 산다. 네. 아,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황당하네. 예. 아니 유수삼님 이거 근데 현지에서 보면은 되게 좀 어떤 반응이에요, 진짜?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파산할 거라 보는 시선이 제일 많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자본을 지금 구한다는 입장에서 저런 탐색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산하고 주주 과연 채권자들이 저런 제안에 과연 찬성을 할까가 아마 가장 기본 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오피스 빌딩들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고 물론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뭐 오피스로 돌아오라는 얘기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피스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조금이나마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추가적인 제안들, 추가적인 자본을 구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 이름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박, 메타박, 페이박, 팔라박, 슬라박, 도박 뭐 이런 얘기인데 AKA 하나를 말씀 안 하시네. 제가 예전에 뭐야? 정자박 글로벌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현재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장외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1년 분기 매출 1년 분기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초과하는 가이던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도 예상치를 조금 비트하면서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와 비슷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장외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AI 교육용 언어 모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들을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까지 합친 1년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은 수치를 제공을 했고요. 1년 운영 수익 관련한 가이던스 자체도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제출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나왔다라고 투자자들이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SP 세미컨덕터에서 사실 매출과 EP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매출 관련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미스를 했고요. EPS는 아슬아슬하게 비트하는 결과로 나왔지만 일단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나쁘지 않은 어닝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 주가가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요. 매출과 EPS를 비트를 하긴 했지만 가이던스가 미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장외에서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그 이유 자체가 온세마이컨덕터가 자동차 관련, 전기차 관련된 수익과 실리콘 카바이드 수익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더 좋았다라는 점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부양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오늘 어닝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과 EPS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다이어티하게 힘입어 추가적인 매출을 제공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장외에서 4%에서 5%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와. 알겠습니다. 진짜 가는 사람만 가는 놈만 가네요. 네, 가는 정말. 놈만 가는. 네. 이 시장이. 그렇죠. 야, 진짜 대단합니다. 엔비디아랑 일라이릴리랑 그러니까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만 가는 것 같아. 가는 계속. 것 같아. 예. 나머지들은 그냥 재미가 뭐, 없어. 예. 뭐 오르긴 올랐는데 다시 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진짜 다른 기업들은 좀 등락이고 몇 가지 기업만 알겠습니다. 갑니다. 선택받은 자들 오늘. 선택받은 자들. 예. 자, 기업별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투자 의견 상황에 바로 나왔네요. 맞습니다. 시티그룹하고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하면서 거의 목표 주가를 2배가량 상승시켰습니다. UPS와 타이슨 그리고 리오터까지도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어닝 발표를 했던 맥도날드 같은 경우 BTIG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테슬라와 플러그파워도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들이 연달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을 좀 많이 자주 보시게 되면 방송을 네. 뭐 이건 뭐 제가 이런 비교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국내 증시에서는 약간의 뉴스가 나오면 세로 뉴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듯이 뉴스에 네, 팔아라. 네.
그러니까 호재가 꼭 호재로 아닐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비일비재하는 상황인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네. 물론 세론 뉴스가 나올 때 있죠.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게 터지면 그 모멘텀이 계속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도 네. 어찌요 누군가에게는 야 비만약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제 약간 좀 버블이야. 선 반영됐지. 벌써 그게 그 얘기가 한두 달 전부터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일라이 릴리가 쭉 가는 거 보게 되면 물론 좀 뭐 물론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겠으나 네. 자 미국 증시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실적을 솔직하게 따라가는 솔직하게 것 같아요. 따라가고 네. 시장에서 그만큼 유동성을 또 흡수하고 네. 장난치는 세력이 없고 아니죠. 많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장난을 치려고 그러니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장난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로. 너무 크니까. 네, 너무 크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 물론 이제 소형 주들은 소형 기업들은 뭐 많은 변동성이 너무 국내보다 더 심합니다. 그거 소형 그렇죠, 그렇죠. 뭐 200%, 250%씩 가니까. 90% 빠지고 막 네. 이러는 거. 네, 근데 이제 더 이런 심한데, 큰 기업들이 큰 기업들 S&P 500 기준으로 좋다. 네. 챗 GPT 좋다 하면 네. 그냥 가는 거야 계속. 계속 가는. 자, 신뢰가 있죠. 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면 종료되고 나면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나요? 네, 일단 이미 어닝 발표를 한 기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라이 릴리를 포함해서 허츠 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마감 이후에 어닝 발표를 할 기업으로는 스냅과 엔페이즈, 포드, 치폴레 등이 어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축구 있잖아요. 12시에 있다고 하던데요. 12시. 네. 4강. 네.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서 봐야죠. 예. 자, 좋습니다. 네. 유사람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